반갑습니다. 2027 대입 전공 자율선택제 안내를 맡게 된 한미경입니다. 목차는 우리가 고교 학점제 이야기로 전공 선택, 진로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공 자율선택제가 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공 자율선택 학부는 어떤 입학 전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공 자율선택제, 무전공학과라는 말이 2, 3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단위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동정의 학문을 연구하고 교수 학습하는 대학 내 전공 집단, 학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큰 범위로 유사한 전공들 하나로 묶어놓은 학부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줄기세포재생공학 전공, 위생문공학 전공, 첨단동물생명공학 전공 이런 전공을 묶어서 첨단바이오공학 학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학부 단위로도 운영이 됩니다. 한편 계열로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서로 유사한 학과들을 묶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학생들을 모집할 때는 학과 단위로 모집할 수도 있고 학부 단위로 모집할 수도 있는 모집 단위 개념이 새로 있어요. 이 모집 단위를 기준으로 학생들, 신입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2, 3년 전부터 이 모집 단위 중에 나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고 어떤 과인지 조금 더 탐색을 하고 싶고 그런 탐색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에 새로 나온 내용이 전공 자율선택제라는 겁니다. 이 전공 자율선택제는 기존의 자유전공 이런 형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국대의 모집 단위를 선생님이 들고 왔어요. 동물자원, 식품과학 그리고 환경보건 이런 그 학부들을 모아놓은 생명과학대학에서 이 과들을 탐색하고 선택을 후에 할 수 있는 자유전공으로 새로운 모집 단위가 개설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학과들 중에 내가 이러이런 과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광역으로 전체 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학과들과 전공자율선택제에 의해서 또 새로 형성됐어요. 근데 이 과에 대해서 선생님이 유형 1, 유형 2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하나씩 알아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내한 생명과학대학 자유전공 그리고 KU 자유전공 건국대 예시를 들고 왔는데 이 자유전공은 다른 일반과들이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집중해서 논술이나 수능,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집중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공 자율선택제가 무엇인지 이제 한번 체계적으로 봅시다.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적성에 따라서 어떤 진로를 설계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되었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자신의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새롭게 살펴보면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안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모집 단계에서부터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 체계를 만들자라는 걸로 제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모집 단계에서 1학년 과정에 흥미와 적성에 맞는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서 융합교육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하고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안내가 됐습니다. 근데 24년도에 발표가 되면 24년도 후에 시행을 하는데 바로 이 제도는 그해 25 대입에서 바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5, 26 지금 이제 안착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무전공, 전공 자율선택제의 학생 구성은 전체 모집 인원의 20에서 25% 작지 않은 숫자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구성을 새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일반 학과 인원을 축소해서 전공 자율선택제의 인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합격선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궁금함과 지원하는 친구들의 걱정도 많았지만 2, 3년이 지나면서 합격선이나 어떤 전형에 대한 방법이 정리와 안내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건국대 예시에서 유형 1, 유형 2가 있었는데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1은 대학 내 모든 전공에 대해서
단 보건이나 사범 계열 등 자격이 주어지는 일부 학과는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공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유형 1입니다. 학생이 100% 자기의 희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형이라고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전공으로 들어온 학생이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일부 모집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대학도 있고, 아니면 전체 학생을 모두 무전공으로 뽑아서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구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2는 계열 또는 단과대 내에서 전공 자율 선택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로 모집, 자연계열로 모집. 그러면 인문계열은 인문계열 안에서 학과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학과를 선택할 때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원의 150% 이상을 넘어서지 않도록 그 안에서 선택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기에 입학한 학생들이 한 학부로 무조건 신청을 다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과 선택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전공 자율 선택제 제도가 이런 걸 볼 때 어떤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 2027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선생님이 들고 왔는데, 여기도 별표가 특별히 표시된 과가 있어요. 다른 과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데 별표가 자유전공 학부, 여기 학부대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 밑에 그 별표는 전공 자율 선택제 모집 단위라는 설명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또 어떤 설명이 밑에 추가로 있냐면, 전공 자율 선택제 선택 가능 학과는 학과 개편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안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를 들어가 봤습니다, 선생님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고려대의 학부대학과 자유전공학부는 1유형의 선택 가능 학과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가능 학과에 대한 설명들이 모든 아래에 있는 총 46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단 진입 조건이 있습니다. 선수 과목을 최대 6학점 이내 이수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 이수해야 되는 조건의 대학은 경영대, 전경대 등등의 몇 개 학과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어요. 나머지 학과는 별도 진입 조건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지 설명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의 전공 자율 선택 학부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입학 후에 전공을 선택을 한다. 예를 들어서 유형 1은 대학 내에 있는 모든 과를 다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선택이 가능하다. 유형 2는 경영대학은 오른쪽에 있는 그런 과들. 그리고 바이오 시스템 단과대 모집은 바이오 시스템 내 전체 학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설명과 함께 꼭 챙겨봐야 되는 거는, 유형 2가 전체 학생을 선택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 가능 인원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대학은 150% 학생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학과 전체 전원은 103명이지만 155명까지, 아니면 회계학과도 113명까지 정원을 넘어서서 신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이오 시스템 대학은 선발 인원은 34명인데 가능한 인원을 학과 정원의 최대 5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융합환경과학의 정원은 50명이에요. 근데 전공 결정 가능 인원은 25명입니다. 그럼 총 34명 중에 이 25명을 융합환경과학과에서만 받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지 않는 다른 과를 가게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유형 1은 모든 전공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선택할 수 있고, 유형 2는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좀 챙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전공 결정 가능 인원에서 내가 제한되지 않기 위해서는 1학년 학점 관리라든지 선수 과목 이수 등 선발 조건을 좀 더 일찍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안내와 함께 동국대에서 어떤 전공으로 1학년을 진행하는지 가이드를 안내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1학년 때 전공 탐색 영역으로 본인이 설계한 전공 탐색 과정, 그리고 창의 혁신 영역으로 AI와 문화 콘텐츠, 지구 전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는 영역, 그리고 관심 있는 과목이 있다면 전공별로 선이수 교과를 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전공 선택을 위한 여러 안내를 지원
지원하고 있는 걸 안내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1학년 학생들이 어떤 전공으로 많이 희망을 했는지 조사를 했는데 소수 인원은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과대학, 공과대학, 첨단융합대학,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관심 있는 신산업 분야에 많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또한 평가 과정에서 수학과 과학 물리, 화학 중심으로 교과 학습 역량이나 탐구 역량이 확보된 친구들이 많이 선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관심이 또 그쪽으로 갔다는 결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의 추천은 어떤 학생을 또 권하냐면 특별히 내가 뭘 하겠다는 진로가 없어도 고등학교 때 또 꿈이 여러 번 바뀌었어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고민 과정 중에 교과목을 이수하고 이수하면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탐색하는 학생이라면 언제든지 이런 자유전공, 열린전공 학부에 적합한 학생으로 지원을 하길 바란다는 안내를 같이 곁들였습니다. 또한 이런 열린전공 학부라든지 전공 자율선택제 학부에선 어떤 걸 함께 추진하냐면 전공을 하나로 단정 짓거나 한정하지 말고 다전공 이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또는 학생이 설계해서 전공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트랙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열어놓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곳으로 열린 전공 아니면 전공 자율선택제 학부를 활용하기를 바라는 내용을 많이 내어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이 대학마다 아까 고려대, 건국대, 동국대 몇 개 예시를 보면서 이런 전공자율선택제를 한꺼번에 볼 수 없나요? 하고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이걸 모아놓은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어디가입니다. 어디가의 대입정보자료실 여기를 들어가서 아래쪽에 제목 검색란에 전공자율이라고 치면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유형 1과 2를 모아놓은 자료가 있어요. 여기 선생님은 정시에서 전공자율선택제 유형을 모은 게 내용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걸 한번 예시로 열어봤는데 열어보면 이 대학에서 카톨릭대, 건국대 어떤 대학에서 전형 어떤 명으로 모집 단위의 이름과 함께 선택이 제한된 전공 이 전공들은 제한이 되었으니 나머지는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안내가 한꺼번에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훑어보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공자율선택제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어떤 전형으로 준비를 하면 될까요? 하는 것도 역시 대입정보 자료실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목 자리에 119를 치고 대입정보 들어가셔서 제목 자리 119를 치면 많은 내용을 모아놓은 대입정보 119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수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교과, 논술, 수능 전형 등등에 대한 많은 내용도 있고 거기에 추가로 계열별 전형 분석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여기에는 관심 있는 학생들이 볼만한 의치 야간수라든지 교육계열 뿐만 아니고 전공자율선택제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전공자율선택제 부분을 펼쳐서 봤더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대학명과 전형명 그리고 모집 단위 그리고 전형 방법, 수능 최저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대학 가서 그런 많은 탐색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공자율선택제에 관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친구들은 모든 정보를 여기서 같이 살펴보면 뭔가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좀 추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알아봤는데 이제 전공자율선택 학부의 입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 대입에서는 전공자율선택제 모집 인원이 권역별로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은 수시에서도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지만 정시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비수도권은 주로 수시 모집으로 전공자율선택제의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형의 종류로 보면 교과, 종합, 논술 그리고 정시, 수능 전형으로 볼 때 가장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아마 수도권에서도 교과 전형을 진행하고 비수도권은 대부분 교과 전형을 진행하다 보니까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제일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시의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시 수능 전형의 학생 비율도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대학의 고민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하지 못했지만 수능과 어떤 탐구 역량으로 학업 역량이 준비된 친구가 본인의 역량을 곧 대학 들어가서 살펴보면서 어떤 과를 통해서 발휘할지 고민할 시간을 한번 수능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에게는 더더욱 제공하고 싶은 대학의 생각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유형 1, 유형 1은 전 과목, 전 학과를 일부 학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 1의 전공 자율 선택 학부를 권역별로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서울권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은 모집 인원을 전체 3,000명 중에 수능으로 1,700명을 모집하고 종합으로 800명, 교과로 600명 이런 정도의 규모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는 교과로 대부분 모집을 하고 종합과 수능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15개 대학은 수능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전공 자율 선택 학부로 모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안내한 대로 수능을 친 학생들이 이 대학에서 어떤 자기의 역량이 어떻는지 수능 준비에 몰입을 했다면 대학에 들어와서는 전공 선택을 조금 더 열린 상황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설계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전공 자율 선택제가 대학별로 어떤 전형이 되는지 자료를 한꺼번에 한번 훑어보자는 의미로 조금 긴 표를 들고 왔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운대는 자율전공학부로 인문과 자연으로 두 개 영역으로 나눠서 모집은 합니다. 두 개 나누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선택도 달라집니까? 하는 건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중요한 것은 광운대의 경우는 정시로만 전공 자율선택제가 운영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국대는 역시 정시도 모집하지만 교과와 정시로만 나누어서 전공 자율선택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비해서 서강대는 교과 없이 종합으로만 또 전공 자율 선택제를 진행하고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마다 자기들이 설계하고 있는 여러 전형 방법을 고민을 하면서 설정을 하는데 당국대는 인문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고 교과를 전체, 수능을 전체를 모집하지만 논술에서는 인문 영역, 자연 영역으로 나누어서 논술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 말고 부산에 조금 이렇게 중하위권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대학도 같이 넣었는데 이유는 여기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을 모두 교과 전형으로 자유전공으로 모집을 하는 게 좀 특징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학생들이 본인들의 학생 모집이 중요한 관건인 만큼 학생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전공을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이 열어놓은 상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울산대도 자유전공 학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면 유형 1이면 어떤 전공이든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여기서 어떤 전공은 일부 학과, 자격이 주어지는 일부 학과는 제외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전공 자율 선택제인데 인문과 자연으로 구별을 한 대학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인문 자연으로 구별해서 그 대학의 전형에 맞게 국어 비중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수학과 과학의 비중을 높여서 학생들을 선발하지만 유형 1이기 때문에 선발은 그렇게 해도 후에 입학 후에 전공 선택은 제한 없이 선택이 가능하다는 걸 꼭 안내 드립니다. 그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문 자연을 구별하지만 결과적인 대학 선택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공 자율 선택제의 대입 경쟁률을 한번 봤는데요. 교과 전형은
2025년도에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학생들이 합격선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그 2025의 결과를 보고 2026 대입이 치러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합격선을 예상한 학생들이 지원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합전형은 서울권 대학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정보를 들은 것처럼 학생들이 자기 가능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학생을 뽑는 정시 전형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좀 나죠.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과도 있고 대학도 있고, 그러지 않게 자기의 성적이 이미 어느 정도 성적을 보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을 자기 성적에 맞춰서 지원을 하면서 제한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높은 경쟁률인 대학들을 보니 대부분 다학군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자기 성적을 가지고 시도를 가나를 놓고 나서 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원서를 접수한다든지 이런 경향들이 보였습니다. 울산대의 경우도 조금 우리가 원서 지원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 들고 왔습니다. 울산대에서 교과, 지역, 종합 잠재, 종합 지역으로 울산에 있는 선생님이 정리한 자료를 제가 넣었는데요. 아산 아너스 컬리지라는 계열에서 자율전공 학부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특징적인 첫 번째, 원래 25 대입에서는 모집 인원이 12명이었어요. 26년에 모집 인원이 24명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다시 27년에 12명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때 참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25 대입에서 아산 아너스 컬리지 자율전공이 생겼을 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2.25 대 1. 12대 1 하고 굉장히 지원 경쟁률이 높았는데 학생 수가 26 대입에서는 많아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적에 대한 예측이 되다 보니 지원하는 학생들의 지원자 인원수가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경쟁률은 다소 완화가 되고, 그리고 합격선도 조금 낮아진 결과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27 대입은 다시 학생 수가 작아졌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지원을 어떤 설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서를 넣을 때는 반드시 입학의 결과만 볼 게 아니고 작년에 경쟁률은 어땠는지, 모집인은 어떻는지를 보고 함께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유형 2의 전공 자율 선택제 대학별 전형은 이제 유형 2는 계열별로 선별하기 때문에 그 계열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건국대의 경우에 인문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는 교과로 모집을 하지만 사회과학대학 융합전공은 교과와 종합 없이 논술과 정시로 모집한다든지 본 대학의 계열의 특성에 따라서 전형 방법의 설계가 차이가 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다시 살펴보면 대부분 전공 자율 선택제에서 교과 선발은 학생부 100%를 보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서류나 면접을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죠. 그리고 수능 최저가 굉장히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전공자율선택제 학부의 교과 전형을 선생님이 예시로 올려놨는데, 아까 안내해드린 그 자료를 찾아보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자료를 볼 수 있으니 이 자료와 함께 그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수능 최저와 학생부 성적 그리고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 이수나 진로 탐색 활동이 중요하게 적용되고 평가된다는 걸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불경 지역의 전공 자율 선택으로 부경대와 부산대 내용을 선생님이 들고 왔는데, 여기도 학생부 100%로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만 부산대의 경우는 학생부 80에 학업 역량 20%를 반영해서 서류가 적용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공자율선택학부는 이 학생들이 관심 있는 우수 학과를 지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중요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대입에서 교과 전형의 전공자율선택제가 어떤 결과를 볼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수한 학과의 순위로 이 표는 전공자율
학부가 전체 일반 학과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이 있는지를 남양주 다산고에 있는 조만기 스님 자료를 들고 와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고려대나 서강대는 전공자율학부의 위치가 일반 학과보다 조금 높게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이걸 볼 때 충원율이 굉장히 많이 돈 학교는 꼬리가 길어지면서 합격선이 낮아지기도 하고,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나 희망 학과들이 조금 더 포진돼 있으면 또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합격선이 높아지기도 하고 해서 대학별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종합에 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5 대입은 이랬지만 2026 대입은 나온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들 합격 선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이는 학부 계열별로 모집을 하는데, 계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볼 때 인문계열이 조금 더 높게 형성돼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내가 선호하는 학과가 분명한 경우는 학생들이 지원율이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행정학부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학부라든지 이렇게 인문계열에서도 선호하는 학부로 확실한 어떤 인기가 있는 학과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학생들의 지원율이 높게 형성이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논술과 수능 전형을 먼저 들고 왔는데요. 우리가 정량 평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먼저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논술과 수능 전형은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게 대부분이고, 제시문형, 약술형 논술 등 대학의 논술 전형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형 계획을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전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100%로 주로 선발을 하고 가나 다군에 맞춰서 진행할 때 주로 가나와 다에서 학생들의 경쟁률이 좀 많이 높아졌다는 예시를 보고, 수능이지만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능 전형은 한양대 예를 들어보면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 자유전공 학부가 다른 자연계열, 인문계열에서 국어와 수학의 점수를 이렇게 편차를 둔다면, 여기 상경계열과 자유전공 학부에서는 국어, 수학의 영역을 둘 다 중요하게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비중을 높게 해서 정시해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학생들이 기본 학업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전공을 탐색하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걸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그런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전형과 함께 전형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묶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 고려대 이런 많은 대학들이 종합전형에서 다양한 전형을 이중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형으로 진행하면 하는 같은 대학에서 서류형과 면접형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대학에서 자연, 인문을 나누어서 면접형, 서류형, 추천형 이렇게 다양한 전형을 자유전공 안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전형 대학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공 자율 선택제에서 종합 전형의 결과를 2025 대입에서 봤더니 아까 교과에서 보였던 많은 편차보다는 편차가 좀 줄여져 있어요. 이거는 아마 국영수 학업 중심으로 일단 기본 내용이 구성된 친구들 중에 여러 역량들이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컷이 조금 내신 컷이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5 대입은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보이고, 2026, 27은 또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결과를 보고 지원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문과 자연으로 계열로 나뉘어진 유형 2의 경우도 이 표를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공 자율 선택 학부에서 대학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에서 경희대 예를 들어서 전형에 대한 안내를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을 나누어서 볼 때 서류 평가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일반 학과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를 하는 데 비해서 자율 전공 학부에 대해서는 학업 역량, 자기 주도 역량, 공동체 역량, 즉 자기 주도에 대한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 적성과 어떤 뭐 희망 계열을 어떻게 탐색하는지 이런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종합평가를 일반 학과에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을 하는 것에 비해서 자율전공에서는 학업 역량만 봅니다. 이 학업 역량을 어떤 중심으로 보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에 나가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탐구 활동에서 학문적 열의, 지적 관심도를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뭐 자기 주도를 강조한 이유가 경희대에서 진로 진학 교사 대상 연수에서 어떤 안내를 했냐면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자기 탐구 역량이 있는 학생들이 인지적 측면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보를 탐색하면서 지식을 유용하게 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영재로 우리가 뭐 역량이 있는 걸로 살펴본다거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적 호기심 있고 긍정적인 태도와 끈기가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뛰어난 학생들이 학문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에 보이더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안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또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러이런 내용으로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류평가는 자기 주도 역량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동일한 교과 내에 어떤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이 어떻는지, 그리고 관심 분야와 흥미,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지, 자기 주도 역량을 이런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거죠. 건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학과에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본다면 자유전공에서는 학업 역량, 성장 역량, 공동체 역량, 그 성장 역량의 자기 주도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 그리고 경험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건국대에서 성장 역량을 평가할 때 학생부에 어떤 항목을 넣느냐 부분에서 학교 수업 시간에 세특에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지식을 축적했고, 그 축적된 내용을 교과 간에 연계를 하면서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에서 자기 주도적인 탐구 활동을 진행했는지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영향을 준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출결도 유의미하게 보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 역량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국대에서 교사 대상의 연수에서 학생부 평가 예시를 안내를 했는데요. 자율 동아리 행동 발달 사항에서 우수하게 보는 관점으로 수업 시간에 배운 학문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주제 독서 탐구 활동에서 어떤 학문에서 문학과 철학 아니면 학문 간의 연계를 어떻게 이을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을 우수하게 봤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고 어떻게 개선하는지 이런 모색하는 과정에 대해서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한 논리적 사고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즉 전공 자율학부는 자기 주도성과 탐구 과정에서 충실함, 학문 간의 연계를 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를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목 세특에서 탐구 실험에서 학문 간 연계를 역시 어떤 한 과목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른 과목과 이어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물리학 실험에서 개인별 세특에서 다양한 주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이런 능력을 함께 살펴보는 걸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라면 그 동국대 열린 전공 학부에서도 교과 전형이지만 서류 평가를 같이 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걸 건국대와 뭐 경희대, 동국대 같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 다양한 학문을 수학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기초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태도, 그렇다면 동국대의 경우는 열린 전공 학부로 인문 자율을 나눠서 선발을 하는데, 인문의 경우는 언어와 사회적 소양을 보고 자연의 경우는 수학적 역량과 과학적 소양을 보는 학생들로 선발을 하고 있다고 평가 포인트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과목 이수 현황을 봤더니 인문 계열은 그렇게 유의미한 어떤 과목을 해서 이 학과로 연계가 된다는 그런 특별한 유의미한 관계는 과목 선택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 국어와 영어의 기초적인 학업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소양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연 계열에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과학적인 과목 선택에 대한 가치가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화학과 물리학의 이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미적분과 학통의 이수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수학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인 것을 계속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공자율선택제에서 학생부 전형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교과세특에서는 앞서 안내된 대로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역량 그리고 기초 역량, 탐구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만의 특징이 담긴 기록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본인의 관심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이게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과목을 이수할 때 자신이 탐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를 했으면 좋겠고 출결과 인성을 보겠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전공선택제에서 전공자율선택제 선발로 입시가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볼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다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진로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학생이나 희망이 자주 변경된 학생은 이제 전공자율선택제를 또 다른 기회의 장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과목으로 진로 희망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주춤거리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경험을 도전하고 시도해 보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진로 목표가 확실한 친구들은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는 아주 유의미한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공자율선택제가 그쪽으로 지원을 하든 아니면 일반 학과로 지원하든 여러분들은 큰 변화 없이 자신의 역량을 탐구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간다 이런 의미로 학종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과 모집과 일반 학과 모집과 전공자율선택제 모집이 병행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형이나 모집 단위별 입결 변화 이런 걸 비교하면서 미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과 전형도 다양해지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고른 학업이나 탐구 역량으로 이런 학생들의 선발을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두 전형 모두 기초 학업 역량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대학의 전형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중에 고른 학업과 탐구 역량을 계속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 색깔이 없는 학생을 선발하느냐? 이제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탐구력, 자기 주도력이 있는 학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공자율선택제에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 관리와 관심 분야 전공 관련의 주도적인 과목을 이수하고 깊이 있는 학습으로 자기 주도성을 드러내면서 또 수능 최저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여러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별로 학생부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과 전년도 입시 결과를 파악하면서 본인이 지원하여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대학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전공자율선택제를 미래 사회를 위한 생각발전소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전형을 이 학부를 준비하면서 학업 역량과 자기 주도적 성장 역량, 공동체 역량을 발휘하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